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의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상향지원만 고집하는 자녀, 그리고 안정지원을 원하는 부모님의 경우와 무조건 안정지원만 고집하는 자녀, 그리고 상향지원을 원하는 부모님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성격적 문제, 상황적 문제가 얽혀 있을 거고요. 집안 사정도 있겠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의 심리적 이론으로 적용해서 분석하고 끝낸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을 기준으로 잡으면 디테일하진 않아도 유형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 의외로 판단이 쉽습니다. 실타래의 끝부분을 잡고 풀면 술술 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핵심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자녀를 기준으로 공부 역량과 성취 욕구를 파악하면 됩니다. 즉, 현재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 성적과 그리고 상위학과나 상위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고 투쟁심을 가지느냐, 딱 이 두 가지만 잡고 풀어나가면 돼요. 그럼 케이스가 산술적으로 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도 잘하고 진학 욕심도 많은 경우. 두 번째, 공부는 잘하지만 진학 욕심이 없는 경우. 세 번째, 공부는 못하지만 진학 욕심은 많은 경우. 네 번째, 공부도 못하고 진학 욕심도 없는 경우. 기준 잡고 분류하니까 간단하죠? 이 네 개 중에서 골라서 부모님의 태도를 정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도 잘하고 진학 욕심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재수 걱정으로 아이를 안정권 학교에 지원하게 하시거나 합격한데 아무 데나 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욕심내게 해도 됩니다. 무리해서 상향을 쓰건, 반수를 하건, 재수를 하건, 일단 하고 싶은 만큼 하게 놔두세요. 못하게 하면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결국 나중에 해내더라고요. 중대 붙고 반수해서 연대 갔던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잘 안 된다는 게 고3 현역 때 스카이 갈 친구가 재수해서 서성한 가는 정도지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어쨌든 괜찮은 곳으로 가니까요. 그리고도 자기 성에 안 차면 편입을 해서라도 원하는 곳에 갑니다. 제가 상담한 친구만 봐도 서성한 공대 다니다가 결국 군대 갔다 와서 약대로 편입했어요. 이런다니까요. 이런 친구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애가 달아서 병이 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 아시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전할 만큼 하도록 놔두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부는 잘하지만 진학 욕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어떤 한 친구는 공부는 곧잘 하는데 진학 욕심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학교 욕심을 안 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대기업, 전문직, 또 어떤 성공한 삶, 부유한 삶, 엘리트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대요. 엄마 아빠도 명문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다고. 자기는 평범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고. 되게 이런 아이들 성격이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고 투쟁적이지 않은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오히려 안달을 냅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심지어 외국계 기업 인사 쪽에서 오래 계셨던 이사님이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그냥 재수는 죽어도 싫다고 안정적으로 붙을 곳만 나오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의 능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경기권 대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애를 막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취업 못한다. 나 같아도 너 안 뽑는다. 그러면서 애한테 재수하라고 막 협박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상처 주고 부모님과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부모님이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청소년 아이들은 어차피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셔야 할 건 조금 더 용기를 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되 정 설득이 안 되면 자녀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만 마음을 비우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공부는 못하지만 진학 욕심은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꿈에서 깨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은 지방대인데 스카이를 가겠다.
능력은 중경외시인데 의대를 가겠다라면서 오수 육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ADHD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리검사 같은 걸 해보면 약간 경조증 코드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현실적이고 비약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ADHD나 경조증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는 현실 검증력과 특히 실행력이 엄청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신경증까지는 아닌데 청소년기의 인지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개인적 우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빠져서 못 태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희망적인 것은 개인적 우화 같은 현상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환상을 깨주고 직면하게 해야 되겠죠? 이때는 자녀들에게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방 뛸 때에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달까지 날아가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부도 못하고 진학 욕심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큰 트러블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이 오히려 공부 대신 다른 걸 하도록 막 이것저것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불안해서 학원으로 막 잡아 돌린다거나 아니면 공부 이외에 운동, 아역배우 같은 이것저것 다 시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재능은 의외로 유전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 어떤 부분에 영재라면 이미 초등학교 때 그 재능이 발현됩니다. 아역배우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재능 있는 친구들은 이미 반짝반짝 빛나요. 연기 천재 소리 듣고요. 그리고 공부도 사실은 재능이에요. 가족 누군가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범죄거든요. 영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인정하고 부모님의 욕심도 조금 버려야 합니다. 공부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고 크게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유형 부모님들은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20살 넘으면 독립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라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주로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냅두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동기부여를 최대한 해주면서 능력에 맞는, 적성에 맞는 곳으로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입이나 전과 같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기술직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망하지 마라. 다른 기회도 또 있다와 같은 그런 격려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가뜩이나 학교에서 자기 증명 못하는 아이를 기죽일 필요 없잖아요. 자존감을 높여줘야죠. 나는 공부는 못해도 부모님께 사랑받는다. 이런 거요.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기출변형은 각 가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자녀들의 성향으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부모님들의 심리도 짚어드려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가치가 학벌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키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항상 심리적으로 바람이 지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누가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요. AI 시대에 학벌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벌은 낮아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자녀를 트로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성은 부모인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꼭 아이가 역사 과목 좋아한다고 사학과 보낸다고 하고 만화 잘 그린다고 미대 보낸다고 1차원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적성은요, 어느 과목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특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목을 왜 좋아하는지 타고난 기질과 성격, 재능을 확인해서 그에 알맞는 전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애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위인전 많이 읽어서요. 만화 많이 보는 애들은 그림 잘 그려요. 그리고 일단 복잡한 계산 과정이 없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다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뜻이 안 맞아서 죽어라 말을 안 듣고 고집도 안 꺾어서 미치겠을 때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시점에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같은 어른이라도 부모님의 말은 잘 안 들어도 전문가의 말은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든요. 첫째로 전문가로서의 학위나 전문 자격, 면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청소년에게 말이 먹힙니다. 심지어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듣던 아이가 아빠 친구인 제 말은 또 들어요. 저는 자기들이 보기에 진로 심리 상담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전 아동기까지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런데 사춘기 시기에는 이 세상의 기준이 옮겨갑니다. 부모님은 약간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이 되고요.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친구, 연인, 선배,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타인이 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학교 진학 문제로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모님이 경험상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최신 정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영원한 평행선이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뒤로 지쪼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세요. 그런 부모의 신뢰를 느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문제는 웬만하면 진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훨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진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라도 성장시키고 최적의 진로를 찾으려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이들의 편만 들지는 않아요. 어차피 전문가들도 의뢰인인 부모님의 욕구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와 부모님의 욕구를 절충하는 컨설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과학적인 분석, 현실 파악, 협상을 통해서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중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로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